안녕하십니까. 조선족 개똥철학입니다. 오늘은 비참한 공산당 말로 이런 주제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산당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독재입니다. 선을 가장하고 진리를 가장하고 정의를 가장해서 천국을 약속한 기회주의자들이죠. 이들은 거대한 중국이란 땅덩어리를 잠식해 나가는 동안 계속해서 중국 사람들을 호도하고 기만해서 오로지 자신들의 욕망과 야심을 채우는 데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청나라 시기에는 최하층 천민으로 낙인 찍혀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노예들이 청나라가 망하자 중국은 한족이 나라라고 소리치며 노예들을 선동해서 절대평등과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어주겠다고 대의명분을 내세우더니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고 나서는 이민족인 청나라보다 자기 민족을 더 많이 탄압하고 더 많은 자유를 억압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청나라가 망해가던 시기에는 한족이라고 자칭하는 지식인들이 민족적 정체성이 확고했을 리가 없고 연민에 대한 충만한 감성을 공유했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본 없는 한족들을 위해 민족적 절개를 지키려고 정신무장을 했을 리도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혁명을 주도한 한족이라는 민족은 근본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고한 정체성 또한 존재하지 않았고 연민 또한 존재할 수가 없었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혼란의 시기를 기회의 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족이라는 민족은 사리사욕과 탐욕이 난무하고 허세가 유일한 지향점이라는 점에서 한족이란 민족 집단은 어떻게 아픈 손가락으로 생각하고 있었을까 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도구와 수단이라는 이용의 가치로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들은 청나라 말기이자 격동의 시기이며 중국이란 새로운 문명이 창조되는 격변의 시기인 만큼 혁명이 성공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고통이 수반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수순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에도 중국은 중국인들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국가의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도구와 수단으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중국이란 나라의 본질이고 중국 사람이라고 하는 돌연변이 정체성은 아닐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들 정체성에 대해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중국 사람이라는 통합 정체성만 알고 있을 뿐이죠. 어차피 한족이라는 민족은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던 돌연변이 민족이기 때문에 굳이 정체성 따위가 필요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명분을 위해서 있긴 있어야 하는 것은 맞는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만들어지려면 일단 통일된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한족이라는 민족은 통일된 복장도 없고 통일된 음식도 없고 통일된 운동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족이라는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어냈다는 증거와 새로 만든 민족 개념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민족을 창조하고 새로운 민족적 개념을 만들게 되면 새로운 가치도 만들어야 하겠지만 긴 시간 노예나 떠돌이로 살아가던 민족들이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알고 있던 자기들이 다른 정체성을 숨겨야 하고 조금이나마 알고 있던 집단 의식들을 스스로 버리게 해서 한족이란 새로운 정체성을 무조건 받아들이게 해서 거짓말로 세운 나라의 정당성을 수긍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야 모든 민족에게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수민족들의 정체성도 조금씩 지워갈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저둥이 문화대혁명을 일으킨 이유를 생각해보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우연히 일으킨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결국 어마어마한 계산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과거의 기록들을 보존되는 것도 문제지만 과거의 유물들로 인해 과거의 기억들을 들추어낼 수도 있었기 때문에 5천년의 문화유산을 파괴하면서까지 한족이라는 근본 없는 정체성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문화대혁명이라는 추악함이 있었기에 중국 기득권들도 자기들 과오를 지우고 추악함도 지웠던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정체성도 만들어야 하고 새로운 가치도 만들어야 하는 이유 때문에 동아시아 전체의 문화유산을 송두리째 파괴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수많은 인적 피해와 물질적 피해가 생겼지만 그래도 공산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수민족들을 억지로 통합하려고 수많은 소수민족들을 억압하고 탄압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악들은 공산당 집단의 추악함을 정당화하려고 공산당이란 사악함을 합리화하려고 수많은 애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내몰았던 것은 아닐까요? 국민의 국가는 영원하지만 독재 국가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개나 소나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공산당이 망한다면 그동안 공산당으로 살아왔거나 공산당으로 인해 이득을 보았던 사람들은 뒷감당은 어떻게 할지 상상이나 해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어마무시한 공산당 인종청소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로 인해 새롭게 만들어진 통일성이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한족이라는 정체성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동안 소수민족들을 무시하고 헐뜯고 얕잡아 보았으니 그 당했던 사람들이 한족들만 보면 치를 떨고 살기를 느낄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은 아닐까요? 지금 공산당 집단은 한족이라는 민족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을까요? 어차피 공산당은 연민으로 다져진 정체성이 아니기에 굳이 자국민 따위는 신경 쓰지도 않겠지만 최소한 당신들이 나중에 민중들에게 매맞아 죽지 않으려면 최소한 인간 이하의 짓거리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비참한 말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